안녕하세요. 오늘 4월 7일 벌써 이제 저녁 시간,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4차 수도권 정비 계획 굉장히 양이 방대해서 제가 미니 시리즈 형태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 계획을 알고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정확하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투자가 될 것인데요. 어, 오늘의 그 기사 내용은 이제 머니 이즈라는 그 기사에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발췌를 했고요. 내용이 정말 총망라, 그러니까 국가계획, 이제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비롯해서 5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까지 총망라해서 내용이 너무나 정말 매력적으로 마음에 쏙 들어서 제가 반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하게 됐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아마 한 5회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사실 좀 딱딱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실 때 그냥 눈 감고 제 목소리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집중해서 그럼 1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자, 그러면 미니 시리즈 5부작으로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하지만 너무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제가 욕심내서 5부로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미니 시리즈 1 파트 1인데 출처는 올해 3월 30일 머니이즈라는 매거진에서 김종수의 부동산 이야기 이제 이분이 칼럼을 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5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방향과 또 입지까지도 또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 들어갈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5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도 제가 파트 1, 2, 3 이렇게 올린 적 있거든요. 같이 병행하셔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 인천, 그 다음에 뭐 경기 지역에 다 해당이 되겠죠. 지금 이제 서울의 인구는 1000만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인구는 이제 1000만이 넘어서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을 비롯한 부동산, 이제 보통 재테크의 주식, 부동산, 그 다음에 은행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재테크 수단을 통해 안정적이면서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고자. 자, 그런데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투자 수익은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면은 리스크가 높을수록 하이 리워드 하면은 리워드는 이제 보상이죠. 그래서 위험이 많을수록 그 보상이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라는 경주 용어도 있는데요. 나는 안정적이면서 수익도 높은 거 원하고 있어.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드물죠. 어쨌든 희망사항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부동산 쪽은 좀 이제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들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의 20대 초반 친구들도 좀 많이 깨어있는 친구들은 부동산 투자를 미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그동안 높은 수익률, 좁쌀 하나가 구르는 것보다, 여러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큰 것이 몇 번 구르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안정된 투자 대상으로 많은 이제 관심과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오해도 많이 받은 그 종목이 부동산인데요. 이 부동산 투자는 또 긴밀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규제, 정책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는 또 미국의 정치, 경제.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전체 그 인터내셔널 월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 자체가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지구촌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정책 변화. 문재인 정권은 이제 규제를 많이 하는 그런 정권이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젊은 층의 인구가 이제 요즘 저출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굴뚝에 연기 나는 이런 산업에서 지금 이제 4차 산업 쪽으로, 그다음에 환경 오염 이런 거가 이제 총망라돼서 이제 투자 대상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이제 국토 경관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이제 양극화. 솔직히 이제 빈부일극차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나 느낌이 좋아. 또는 뭐 그렇다더라.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겠죠. 나는 그럼 재테크 안 할 거야. 난 그냥 현금만 갖고 있을 거야. 이건 자체도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지금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보면서 가능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죠. 안내서에 해당하는 것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수도권 정비계획을 미리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투자 대상 부동산을 이제 분석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국토, 광역, 도시, 생활권 공간에 대한 발전 방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 분석까지, 그 지역의 또 미래 가치를 분석하고 투자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동산 투자가 또 세계가 많이 변하는 것처럼 트렌드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좋았을 때가 있고 어려웠을 때 있고, 지금 많이 규제가 있는 때라서 지금 뭐 다주택자 규제 등 여러 가지가 많죠. 하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은 항상 이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지금이 토지 투자의 이제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토지 보상금이 45조 원이 이제 풀린다고, 이제 올해, 작년에도 솔직히 23조 원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작년에도 거의 43조 원이 풀렸습니다. 3기 신도시 쪽으로 이제 토지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풀릴 것이고, 토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규제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규제 재테크 상품에 해당하는 거죠.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토지보다는 뭐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지금 트렌드가 토지로도 많이 전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도 많이, 비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또 투자 가치가 많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와 수익형 부동산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지속 상승에 비교적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은 대한민국 역사상 입지가 너무 나쁘지 않아요. 계속 올랐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거주할 거 아니면 사지 마라. 투자로 이용하지 마라. 이런 주거복지라는 개념으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레귤레이션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과세, 중과세. 대출 규제. 저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가격의 상한선을 정했다. 니네 이 이상 받지 마.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 분양권으로 이제 프리미엄 피를 붙여서 팔았는데, 이런 전매 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와 또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과 같은 세대 수요 감소는 재테크의 순으로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즉 주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뭐 가지고 있던 주택들 정리하면서 토지 투자로도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 반사 효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토지라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독특성이 있는 재테크 상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데, 토지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가격 탄력성이 주택과와 달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가격 탄력성과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주택과 같이 또 가격과 공급량을 조절하기 힘든 한계가 있어서 토지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면서, 또 토지는 이제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소 27배, 입지가 괜찮으면 27배까지도 뛴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뛴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뭐 착공이 들어가는 이 토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이죠. 작년 2019년 4월에
경기도 평택의 그 땅 소유자 그분 혼자 토지보상금 224억 원 정도를 이제 받았다는 기사가 작년에 떴고요. 일단 주택가의 토지 투자는 솔직히 뭐 아파트 같은 거는 건물이 지어지거나 이런 게 이제 상가, 땅콩 건물 이런 것도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 투자는 원형지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굉장한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전문성이 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분 이상의 전문가들하고 조언을 얻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토지 이제 가치를 이제 미래 가치를 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투자를 또 대중적으로 많이는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분석을 이제 고정적 관,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이제 지금 역세권 개발 특례법이라든지 뭐 하남 쪽이라든지 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있는 상황인데 그쪽을 지금 규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주관적 해석으로 토지의 가치를 할 때도 많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토지의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겠죠. 그럼 토지 투자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지? 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또 충분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정보 가치가 정확한 정보 가치가 있어야겠죠. 토지 투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토지 투자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 그래서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이제 10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요즘 뭐 단타로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과 가치가 상승하는 프로세스,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토지 가격과 가치에 대한 단계적 변화, 어떤 변화가 있나? 요 내용까지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땅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이 토지는 변동이 없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주변 환경이 변한다. 내 땅인데 이 앞에 4차선이 도로가 붙었다. 이마트가 들어온다.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 당연히 변하겠죠. 법률적 변화. 내 땅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데 사업지로 바뀌었다. 근데 여러 가지 물리적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치가 변하는데요. 토지투자는 이 세 가지 가능성과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환경적 변화. 예를 들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땅 가만히 있는데 철도, 도로와 같은 교통망의 신설의 확장. 그 다음에 내 땅 주변에 산업단지, 기업단지, 즉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도시가 생기고 택지지구,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주변 환경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자체는 법률적, 물리적 변화가 없지만 내 주변이 변하기 때문에 내 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토지 투자의 출발점. 그러면 어떻게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교통망계획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산업단지, 왜냐하면 국가개발계획에서 그 틀 안에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택지지구 개발과 같은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런 요소가 투자 대상 토지의 어떤 개발 섹터 안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겠고 법률적 변화 별표 3개입니다. 법률적 변화 보면은 규제, 뭐든지 규제입니다. 레귤레이 규제가 완화됐어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규제가 풀려버렸다. 그 가치는 엄청 뛰겠죠. 규제 해제, 또 지목이 28개예요. 전답이었는데 논밭이었는데 대로 바뀌었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 용도지역, 비도시 지역인데 도시 지역으로 바뀔 때 이때의 집가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이라이트죠. 규제 완화, 행위 제한을 완화할 때. 자, 기존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도 토지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오른다. 규제 해제는 무엇이냐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심지어 비오톱은 정말
해제되기 어려운 땅인데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존산지, 공용산지도 개발 섹터 안에 국책사업이라든지 공익을 위해서 개발 압력이 셀 때는 해제되는 가능성이 있고요. 도시공원 일모제라는 것은 공원을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묶여져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개발이 어떤 도시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공원을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강화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토지의 원래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규제 해제는 규제 정도가 셀수록 해제에 따른 토지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굉장히 많이 묶였어요. 근데 이거를 영원히 니네 망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규제가 세다, 즉 보존에 대한 필요성과 개발에 대한 압력이 강하다.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다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거는 투자 가치가 크기 때문에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막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에 규제가 해제되면 그 가치는 매우 크다. 그래서 토지 투자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가 바로 강한 규제가 해제 가능성이 있는 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국가 개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지 분석을 통해서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각도의 면에서 분석을 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미니 시리즈 1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알아봤고요. 1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용이 좀 딱딱하시면 좀 천천히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곧 이어서 2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